2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 730일. 정순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홀로 보낸 시간입니다. 아들은 바빴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면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 단 한 통도 보내지 않은 채 서랍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민수가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줄 거야. 할머니는 그날을 기다리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 밤 아들이 발견한 것은 봄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72세 정수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그녀의 시선도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요. 당뇨 합병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엔 무리가 있으세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을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들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정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수, 42세. 그녀가 젊은 날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26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당시 민수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 식당 일과 저녁 청소 일을 병행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손이 튼 것도 허리가 휜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민수가 칭얼대면 자신의 몫을 덜어주었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라면 저녁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며 며느리는 정순을 불편해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엔 더욱 그랬습니다.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어머니 모시기엔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은 언제나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정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돌봐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민수는 정순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식사도 잘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까봐 참고 살았는데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남는구나.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도 없고 병만 남은 엄마 솔직히 부담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는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3층 복도 끝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민수가 사는 곳도 저 어딘가에 있겠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이 면회 오시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는 한 번도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새들이 날아갔고 때로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민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수는 작게 흐느꼈습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게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장미가 피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그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붉은색, 분홍색, 하얀색.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젊은 간호사 은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그녀는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팡이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딸각, 딸각. 그 소리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식당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순 씨 아들은 안 오나?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는 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지와 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첫 문장을 쓰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비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여기 밥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친절하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밥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밤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수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쓰지 않았습니다.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수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아침에 한 통, 저녁에 한 통,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하지만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편지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들 왜 안 보내세요? 어느 날 은지가 물었습니다. 청소를 돕다가 서랍을 열었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돌아오면 그때 건네주려고요.
그럼 전화라도 하시지 그러세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바쁜 아이니까요.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순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요양원 마당의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수는 창가에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민수야, 여기 단풍이 참 예쁘구나. 내가 어렸을 때 함께 단풍놀이 갔던 기억나니? 넌 낙엽을 주워서 엄마 머리에 꽂아줬었지. 정순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애들은 잘 크고 있고?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보고 싶구나.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정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수는 두꺼운 담요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할머니, 올해도 가족분 안 오시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다른 방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애들 챙기느라 바쁠 거예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고마워요. 정수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은지는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메리 크리스마스. 애들한테 선물 많이 사줬니?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함께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고요하고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정순의 숨소리만이 작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고 숨쉬기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지가 물과 약을 들고 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컵을 받쳐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순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다시 누웠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가족분한테 연락드릴까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고 싶구나. 펜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힘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걸 언젠가 민수가 읽어줬으면 좋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방에 들어왔을 때 정수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어딘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작은 빈소였습니다. 영정사진 속 정수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다녀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이웃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입관식이었습니다. 관 속에 정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관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관 뚜껑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민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꼭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입관할 때 꼭 건네달라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귀찮다는 듯 무심하게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나사가 조여졌습니다. 딸각, 딸각. 그 소리만이 빈소를 채웠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영구차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봐도 되겠지. 차가 도착했습니다. 관이 웅구되었습니다.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례는 치러야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들으라는 듯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작은 칸 하나였습니다. 정순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붙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그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인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봐야겠지. 하지만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던져놓았습니다. 집에 가서 보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납골당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100m 너머로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의 하얀 봉투만은 계속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수고했어요.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조수석에 두고 온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차로 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뭐가 들었을까? 민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왜?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에 팔린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비를 마련하려고 처분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여전히 정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민수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가 언제든 돌아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겨둔단다. 민수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바빴다는 걸 안다. 내가 힘들었다는 것도 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민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엄마는 내가 언젠가 돌아와 줬으면 좋겠구나. 이 집에, 엄마 곁에,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민수의 모습을 본 아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와 집문서를 봤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민수는 편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뭔가 더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민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때 나 몇 살이었지? 한 5살쯤 됐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1988년 5월. 민수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자책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뭐가 늦지 않아? 엄마는 이미.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요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지금요? 응, 지금 가야 할 것 같아.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순 할머니 아들인데요. 어머니 방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보고 싶어서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층 끝방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였어요. 은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옷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을 자리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먼 곳에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여기 앉아 계셨어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시면서 편지를 쓰셨죠. 하루에 한두 통씩. 민수는 창틀을 만졌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어디 있나요? 서랍에 넣어두셨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방을 나갔다가 큰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민수는 그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게 다? 네. 2년 동안 쓰신 편지예요. 단 한 통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우표는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내 걱정이 많이 된다. 잘 먹고 있니? 아프진 않니? 민수는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돌아왔어요. 은지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민수를 혼자 두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민수는 편지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 통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여기 장미가 피었단다. 내가 좋아하던 빨간 장미. 민수야, 오늘은 비가 오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 빗소리 들으며 잠들던 게 생각난다. 민수야, 엄마는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편지마다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2년 동안 매일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왜 거기 있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잠깐 볼 게 있어서. 그게 뭔데?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응. 할머니 얼굴 본 적 없는데. 아이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왜? 그냥 미안해.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녹슨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관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탁자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젊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자신. 세 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에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옷장이 있었고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여기 두고 가셨구나. 민수는 액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야 알았어요. 그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오랫동안 그 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입던 옷, 어머니가 신던 신발, 어머니가 읽던 책.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곧 돌아올 것처럼. 해질녘이 되어서야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국화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왔어요. 그는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집 잘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가 쓰신 편지들 평생 간직할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국화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날 끝까지 사랑해줘서. 민수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요양원 앞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지만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은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럼 요양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떠셨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편안하셨어요.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가셨어요. 괴롭진 않으셨나요? 몸은 힘드셨겠지만 마음은 평온하신 것 같았어요.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드님 걱정만 하셨어요.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시면서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드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은지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마당을 가꾸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아빠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기도 하고. 와, 신기하다. 아이들은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응. 내가 너무 몰랐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란다. 민수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바라던 대로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랑한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나도. 이제 괜찮아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방만은 따뜻했습니다. 용서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사랑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사랑입니다.